이거 조금 정정했습니다. 숫자. 또 이런 거 잘하면 하면 꼭 이런 거 갖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저 사진 잘 찍어요, 요거. 요거 다시 요거 집어였는 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기 미리 할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봤던 레드베드예요. 레드베드 미국 간 사람들 다 이거 알잖아. 레드베드. 붉은 기둥들. 예. 이거 마이크 들리나? 예. 저 그거 찍어올래요. 이거 좀. 자, 됐어요. 예. 점심시간에는 간단한 1분 요약해드리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바빠서 중요하다긴 하는데, 저 식을 다 해야 돼? 가장 그게 회의가 들죠. 예. 그러면 항상 그랬어요. 예. 그거 이렇게 잠깐 포기하면 5년간 고생한다 생각하면 돼요. 예. 해마다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 딱 요구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30개 모듈 이야기했잖아요. 지식의 30개 모듈. 30개 모듈 이게 들어가요. 어디까지인지 하면 제가 봤을 때 나머지는 벌써 다 유추할 수 있어요. 요까지. 그게 뭐냐면 요 도표 그리고 요 분자식 다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그게 하나 모듈이에요. 제가 이야기해요. 그럼 지구과학 전체에서 이런 모듈이 몇 개냐? 근데 다 읽어봐도 3개 안 나와요. 2개. 근데 이게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 모듈이. 이 모듈을 알면, 자, 보세요. 왜 이걸 알아야 되나? 미국 갔다 온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 분자식을 모르면 붉은 사암이 어떻게 생겼는가 말로 설명해 봐야 되는가? 할 수 없어요. 네.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말로 설명하면,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미국 간 사람들 22명이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항복을 해요. 거의 100m 그냥 수직 암벽이 그 항원 무렵에 붉게 물드는 거 보면서 모든 사람이, 와, 지상에서 최고의 풍경이다. 어떻게 이런 장엄한 풍경이 있느냐. 그때 다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저거 어떻게 저렇게 붉은색이 됐느냐. 저게 대부분 모래 같은데 어떻게 저게 거대한. 그리고 이게 무슨 미국의 어떤 한 곳에 이런 건 아니고 미국의 포코너, 콜로라도, 유타, 뉴멕시코, 아리조나. 예. 그 전체가 깡그리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장석이 먼저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 사실은. 장석 그래서 도자기 만드는 원료 들어봤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접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근데 자주 아니고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돼요. 지구 지각에, 대륙 지각에 60%가 장석이라는데, 띵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또 장석에 대해서 많은 게 뭐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거기로 딱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알고 싶던 지식의 덩어리가, 예, 그거 팍 박혀 있는 거예요. 장석을 탕에 딱 들어갔더니 뭘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게, 흙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따라서 흙을 알았다. 예. 평생 그럼 다른 식으로 한번 접근해볼까요? 흙에 살리라. 그냥 유행어밖에 없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답답해. 흙을 알고 싶었어요. 나 옛날부터 사실은. 진짜 알고 싶었어요. 중요하잖아. 그럼 다 흙에서 나왔다 그러잖아. 그리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흙. 우리 흙으로서 우리를 빚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부터. 짜들어 그런 이야기 문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쏟아내놔놓고. 그럼 물어볼게. 흙이 뭔데? 막말로, 여러분들, 중요한 걸 중요하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흙이 뭔데 물으면 뭐라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의 듣기 전에. 뭐라 했겠어요? 다 농사 짓고, 다 흙에 파묻혀 살았잖아요. 뭐라 대답했을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이제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흙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해 줄게요. 흙은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정확히. 토양은 흙은 적었어요. 흙이라는 거. 우리나라 말, 흙. 참, 흙이야. 내가 공부하다 가장 황당했던 게, 흙은 알고 싶은데, 자들은 흙이 이거라고 가르쳐 준 데를 본 적이 없어. 근데 간혹 찾으면 우리 내가 중학교 때 농업을 선택했거든요. 그래가 돼지 1cc, 돼지 한 번에 사정량, 보리의 파종시기, 노상 그런 거 암기를 했어요. 기억나. 근데 흙은 평생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제 과학의 문에 들어오는 거는 명확해요. 그래서 아까 그 텍사스 오스틴 그 교수 이야기가 가슴 와닿았던 게 이런 거예요. 익숙하다는 거하고 이해했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버린 거예요. 익숙하잖아. 흙만큼 익숙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흙을 이해했느냐 물어보면 깡그리. 농부조차도 깡그리 이해 못 해봐야 돼요. 네, 최소한 장석을 모르고 흙을 이해했다는 거짓말이에요. 장석이 도대체 뭔가? 그럼 장석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까지 뭐 장석이 대부분 책을 뭐 경도가 어떻고 좋은 판에 문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실가적으로. 농업 이야기. 그거는 경험 법칙이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잠의 의미는 있지. 근데 이걸 딱 보면 꼼짝 못 하잖아. 이걸 보면 어디 있지? 나는 처음 작년도 이 공식을 딱 공부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명확하구나. 흙이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석영, 장석, 운목. 오케이. 초등학교 때 알고 있는 하강암이구나. 근데 하강암 돌비가 어떻게 모래가 되었느냐? 한번 제대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네. 익숙한 거하고 이해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자, 이게 정확하게 하강암의 한 조각이요. 그건 뭐라 해야 되냐면 석영, 장석, 운모요. 근데 석영은 거의 안 녹아요. 케미칼에. 왜 그러냐면 석영을 미리 알았어요. 석영을 정확하게 SiO2로 적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그냥 간단히 했는데. 자, 요게 SiO4잖아요. 그럼 석영은 요 구조가, 요게 하나의 분자로 생각을 했죠. 이 구조가 망상입체. 자, 망상입체 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상입체란 거는 석영이 여기 있다면 석이 계속 갖다 붙는 거잖아요. 자, 석영은 놀랍게도 이 분자식을 여러분 보고 또 봐야 돼요. 그냥 이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짜들어 양이온 하나도 안 붙었잖아. 이제 아시겠어요? 왜 모래가 바짝바짝한가? 아무것도 없이 반사하는가? 다른 양이온이 하나도 안 붙어. 철 붙으면 그거 틱틱해져요. 네. 하나도 안 붙었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이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딱 자기가 만드는 머티리얼은 산소하고 실리콘밖에 없어요. 산소하고 실리콘인데 산소 4개, 실리콘 하나요. 그런 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갖고 그거가 무수하게 많이 입체로 붙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깡그리. 그러면 자, 그게 가장 완벽하게 붙는 경우는 어떠냐 한번 보세요. 요것들이 요거 있는 산소가 이 모든 산소가 다른 거하고 만나줘야 되겠죠. 요가 무슨 양인지 알겠어요? 요거도 만나고 요거도 사각형 하나, 요거도 사면체 하나, 요거도 하나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외 없이. 그러면 따져줄 때 요 산소는 자기한테 요 실리콘에 2분의 1만 속해 있잖아요. 오케이, 이해하죠? 요것도 반드시 요것도 하나 사면체가 있으니까 2분의 1만 선택했죠. 그러면 지금 요거 2분의 1개 몇 개요? 4개잖아. 4개 2분의 1개 하면 2개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개인 거예요. 석영은 정확히 분자식이 실리콘 하나에 산소 2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 중성이잖아요. 정기적 중성이니까 다른 양면 필요해요, 안 해요? 미적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래는 영원히 모래예요. 됐죠? 그래서 왜 이게 전부 하다가 바닷가에 가면 바짝바짝한 모래만 있느냐? 이제 이해하셨죠? 더 이상 야들은 다른 정기적 중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땡겨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나 철이나 갖다 붙지가 않는 거예요, 저것은. 그게 코어져요. 그게 모래고, 그게 압력을 받으면 퇴적되고 압력을 받으면 사암이 되고, 그게 10가지 더해지고 하면 그게 규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어릴 때 노상 봤던 차돌이요. 차돌. 알겠죠? 차돌. 네. 석영,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이제 흙을 이해 조금 다 너무나 중요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차돌은 안 녹아요. 풍화가 안 되는데, 이 장석이 녹아요. 그 다음에 운모가 녹아요. 운모 녹는 거 봤죠? 운모 어디에 있어요? 예. 네. 운모 녹았잖아요. 운모도 잘 녹아요. 그래서 이게 녹으니까 이게 얼그러지잖아요. 빠져나와버리잖아요. 녹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녹아갖고 빗물에 섞여 나와버리잖아요. 나오면 빈 구멍이니까 야들이 얼그러지겠죠. 누가 얼그러져? 석영만이 얼그러지겠죠. 그게 모래가 되는 거예요. 예, 정확히 바위가 이렇게 모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과정은 뭐죠? 이게 역과정이에요. 그러면 모래가 사이해갖고 바위가 돼줘야 되잖아요. 모래가 사이가 바위 되는 중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예, 빗물에 녹아든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탄산, 중탄산염이 있죠. 이 중탄산이 야가 그 주변에 많은 칼슘하고 결합해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이 탄산칼슘이 뭐죠? 자, 따라서 시멘토가 딱 붙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당연히 교결이 뭐냐면 영어로 적었어요. 시멘테이션이요. CR, R 푼다 모르겠네.
시멘테이션이에요, 시멘테이션. 예, 교결작용이 시멘트 역할을 하면, 그럼 말 그대로요. 그 가장 교결 역할을 하는 게, 교결 물질이, 이게 적었어요. 교결. 중요한 게 교결이 CaCO3고, 다른 것도 좀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Fe2O3요. 그래서 미국에서 받는 모든 현상은 우리가 봤던 거는 SO3 이걸로서 상황이 끝나고, 그 다음에 모래가 흙이 되는 이야기는 CaCO3에서 끝나는 거예요. 명쾌하잖아요. 예. 흙이 바위가 되는 거죠. 태저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래가, 박 박사 모래, 진흙을 자꾸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리 중요하냐? 중요해요. 뭐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저 이거 한번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 모래가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볼까요? 이거 뭐 이렇게 진짜. 자, 보세요. 진흙하고 모래를 한번 추적해 볼까요? 자, 예, 밑에 검은. 자, 이렇게 바다 밑에, 예, 태고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이게 뭐 해봤자 백악이 말 신생대 들어와갖고 그러니까는 한 1억 년 내외입니다. 자, 석유가 먼저 석탄이 먼저 얘기했어요. 석탄이 먼저입니다. 석유가 아주 최근입니다. 어쨌든. 자, 바다에 뭐가 있냐면 진흙. 자, 바다 밑에 진흙들이 있어요. 진흙. 이것도 애매한 개념이야. 진흙. 예. 모래기 할 때 모래 들어가면 뭐 진흙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있잖아요. 딱딱 굳은 진흙. 예. 진흙은, 미리 말씀드렸는데, 진흙은 해양 퇴적물에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해양 퇴적물에 심해저 태양물 뒤에 이야기할게요. 심해저 태양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걸 뭐라 하냐면 연리라 그래. 연리. 한자로 딱 연리. 아메리카에서 부도를 연자, 리자는 진흙 리자. 예. 리전투구. 진흙밭에서 싸우는 거 있죠. 리전투구. 예. 그 바다 대양저면 심해저입니다. 심해저 조금 다릅니다. 이 개념들이 대륙 사면, 그다음 심해저가 있어. 지구의 표면에서 가장 많은 영역이 심해저입니다. 예, 심해저의 퇴적물이 해양 퇴적물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뭐냐 하면 규질연리, 따라서 규질연리, 그 다음에 석질연리. 예. 진흙인데, 진흙 다양한 거. 예. 규질연리, 석질연리는 어쨌든 해양 생물체하고 관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석회암 껍질, 요거는 에사이트 껍질이요. 예. 지금 요거 좀 나가면서 이야기합시다. 지금 이거. 자, 진흙, 어쨌든 진흙이 있어요. 요거는 심해전 아닙니다.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대륙붕에 있어요. 대륙붕에. 대륙붕은 수심 200km까지. 대략, 나라 따라만 달라요. 예. 근데 깊이로 따져요. 깊이, 200m 깊이까지 대륙붕이라고 그래요. 대륙붕에 이제 진흙이 이렇게 있었어요. 당연히 강물이 쉽게 많이 들어오겠죠. 진흙이 있어요. 그거에 이제 보세요. 온갖 그 유기물들이 부유해 있겠죠. 점 찍어주세요. 아, 이거는, 자, 이거 입혔다 그래야 돼. 색깔로. 자, 이거 살아있는 그거니까네. 자, 이거 점 붉은 점을 찍었어요. 살아있는 유기물들이 죽어갖고 이제 막 이렇게 깔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은, 자, 모든 흙이 끊겨 보이잖아요. 진흙은. 햇색에서 끊겨 되는 거는 뭐냐면 전부 다 유기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려던 말했다. 흙은, 예. 자, 빨리 적었어요. 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른바 흙은 뭐로 되어 있냐면요. 흙은, 자, 흙은 구성 요소가 뭘 같아요? 흙은 우리 잘 아는 유기물질, 동물의 유기물질이 5%예요. 정확합니다. 상대 정확해요. 그 다음에 무기물이 뭐겠어요? 바로 지금 얘기하는 장석 같은 강물이요, 강물. 예, 바로 대부분 장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령토입니다, 고령토. 장석이라기보다는 유기물의
이겁니다, 이거. 예. 고령토, 유기물 45%. 예. 그 다음에 흙에는 물이 있어요. 물이 25%. 자, 나머지 25% 뭘까요? 응? 예, 부피 비로 나머지 뭐가 있냐면 공기요, 공기. 공기가 25%. 자, 이제 흙이 뭐냐 물으면 이 수치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공기, 물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빈 구멍이고, 공기, 물이고. 자, 빈 구멍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겠어요? 암석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은 생명이라고. 그 물에 뭐가 들어가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니까 탄산칼슘이 생기죠. 탄산칼슘이 생기니까 압력을 받으면 물은 빠져나오고 탄산칼슘이 교결작용을 해갖고 모래가 사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흙이 되는 거예요. 유기물 있죠. 그러니까 흙이 끊겨 보이는 전체 유기물에서 왔습니다. 예. 정확히 비교를 알아야 돼요. 흙은 유기물이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유기물 알겠고 물 알겠고 공기 알겠는데 무기물이 뭔지 잘 모르잖아. 요게 아리까리 하잖아요. 이거 잘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부분 고령토나 소위 말해서 운모나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해서 그 45%를 지금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흙을 이해하신 거예요. 흙을 철저히 이해하신 거예요. 이 분자식을 쓸 수 있는 사람만, 분자식 모르는 사람은 철저히 안 해요. 그거는 익숙할 뿐이지 그 사람들은 고품위 지식이 아니에요. 이 분자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흙이 이 45%가 여기서 녹아났는데, 자, 요 녹아나는 과정에서 보세요. 자,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요 공식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이온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녹아나면, 여기서 녹아나면 야들 다 나오겠죠. 알미늄. 예. 고령토에서 알미늄. 이제 맞죠? 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근데, 자, 이쪽 좀 더 가봅시다. 그래서 이 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월이 지나면 진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잘 보세요. 진흙이, 이 진흙. 이 진흙층이, 이렇게 좀 한번 그려보세요. 이래서 이 유기물질들이, 자, 여기에 막 사여갖고 압력을 받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과정은 계속돼요. 계속 유기물질들이 죽어갖고 사체가 밑에 가라앉겠죠? 근데 이거 검은 거는 뭐예요? 검은 건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에 유기물질이 들어가갖고 압력을 받으면 야가 뭐가 되느냐? 야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암석이 돼요, 이 층이. 이게 바로 세일이에요, 세일. 자, 따라서 세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일이 압력을 받으면 변성되면 전파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 혼성암, 이거 했죠, 다. 그 세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또 한 층이 이렇게 생겨요. 또 계속 강물에 또 모래가 섞여 올 수 있죠? 모래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진흙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진흙이 세일로 바뀌었어요. 압력을 받으니까. 이게 바로 퇴적암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퇴적암이요. 실제로 우리가 데스밸리 가서 가장 많이 본 게 사실은 사미암 이런 것들이에요. 세일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 강바닥에 있는 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바다 속입니다. 그 다음 기가 막혀요. 자, 그 다음에 이 유기물들이 안에 들어가고 세일 속에 들어가고 열을 받고 압력을 더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잘 들었어요? 이쪽 층이 거무틱틱하면서 세일은 이게 판때기로 보이는데 세일 지질박물 가보면 맛있어요. 세일은 흔히 보면 이렇게 검은 돌 판때기처럼 검은 돌 있잖아요. 판형으로 되어 있고 검은 돌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세일이요. 자, 검은 색깔은 다 어디서 왔죠? 자, 이게 유기물입니다. 보고서 그 검은 색깔 철이라 그러더니 이것도 유기물이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진흙은 따져보면 대부분 남은 기본 성별이 규소잖아요. 규소하고 장석 이런 거잖아요. 철 관계없어요, 여기서는. 그것들이 모래가 되고 거기다가 유기물들이 들어간 거예요. 모래 플러스 유기물 들어가서 진흙이 된 거예요. 찐득찐득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모래청이 있죠. 모래청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계속 뭐죠? 이어서는 계속 유기물 사체가 떠오르고 계속 죽은 입자들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모래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진흙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진흙청도 자 이쪽에는 뭐냐면 이거는 요 앞에 저기서 유기물 함유한 세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유기물 간딱 이게 뭐냐 하면 이 유기물이 바로 원유가 되는 거예요. 예, 석유가 되는 거예요. 석유를 함유한 세일이 되는 거예요. 자, 세일이 석유 이 안에서 나왔던 그거요. 그 위에 사함청이 있어야 돼요. 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석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거 모래청이 압력을 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맨 밑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주로 뭐냐면 단세포들입니다. 그런 그 유기물들 청들이 녹아갖고 압력을 받으니까 기름이 짜져가 나올 거예요. 검은 기름이. 여기에 이 세일은 검은 기름을 가막 머금고 있어요. 근데 위에 모래청이 압력을 주니까 기가 막히게 이 검은 청에서 석유가 원유가 일로 스미자 되는 거예요. 모래에 들어갈 수 있겠죠. 모래는 투성이 강하잖아요. 됐죠? 예. 그런데 이게 막 위에 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에서 또 잘 빠져나가니까 다 모래 물 주면 다 빠져나가듯이 다 담도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도 또한 세일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 못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배사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석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 원유 하나를 이해하려 해도 뭘 알아야 돼요? 세일이라는 암석을 이해해야 되고, 이 사함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사함이 됩니다, 이것도. 석유를 머무르면 사함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함, 사함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세일, 석유. 예. 그렇죠. 많은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지구과학 전체에서 이런 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석을 배우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뭐가 또 덮여주느냐 하면요. 통상 이 뒤에도 나오는데 뭐가 덮여주느냐면 또 덮여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CaCO3. 예, 석회암이. 이건 뭐 그냥 항상 이게 트리오로 다녀요. 같이 상으로 다녀. 석회청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예. 동물 사체. 자, 그래서 이게 어디 되느냐 하면, 이 석질 연리가, 이건 조금 뒤에 이야기인데, 예. 해양태죠. 됐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에 세일에 원유가 함유되어 있는데, 압력을 받으니까 모래 쪽으로 이게 디퓨저 아웃대가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모래 자체가 엄청난 원유를 함유한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또 이거 밀봉을 해주잖아요, 세일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석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석탄은 더 간단해요. 석탄은 언제? 고생대, 석탄기. 예, 석탄기에 말 그대로 그때 이름이 나왔어요. 무지하게 많은 열대 밀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산소 농도 얼마? 30%까지. 아니야, 산소 농도 안 돼요. 이산화탄소가 30%. 중요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수완포, 늪지대요. 아마존 같은데요. 근데 우리 항상 교과서로 설명하면 막 나무가 넘어져가 그랬대죠. 왜 나무가 가만히 있지? 왜 넘어져? 태풍 불었나? 자,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분. 자, 석탄이 되려면 나무가 넘어져 줘야 되잖아요. 늪에. 근데 나무가 왜 그렇게 넘어져? 잘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때 이게 좀 중요해요.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물이 항상 있어도 깊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웬만한 바람은 다 넘어져 버려요. 달라요. 우리 쪽하고는. 물이 더문 데는 깊이 들어있다 안 넘어지는데 열대지방에는 조금만 이렇게 태풍 불어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상당히 그래요. 그러니까 늪에 야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 상황이 상당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 깊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 호수 밑으로 깔아앉아요. 거기 다큐멘터리 본 분들 있죠? 이게 깔아앉아요. 이게 심지어 뭐 수백 메다까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40m쯤인가 그렇지만 이게 들어가 뭐가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처음에 나무 가지가 들어가서
이때 산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늪지대. 산소가 들어가면 수치되는데 타버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요. 이게 산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패 안 되고 그대로 들어가고 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토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빨리 적어서 너무 간단한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있고 여기에 또 계속 쌓이잖아요. 쌓이고 이렇게 이제 양쪽에 가운데 있다. 흙이 또 쌓이고 이러면 여기에 식물 예를 들면 식물 사체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들어가서 요게 압력을 받아갖고 한 10m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갈탄이 돼요. 갈탄. 예. 갈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압력을 받으면 요게 한 5m로 줄어들어요. 이 층이 5m 좀 줄어들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뭐죠? 예, 역청탄이 돼요. 역청탄. 예. 그 다음에 석탄은 암석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석탄은 암석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되죠? 그렇죠. 변성작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연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연탄층이에요. 이게 5m 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40m짜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무연탄층이 생기는데, 무연탄은 탄소가, 순수 탄소가 90%예요. 점점 이제 탄화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50%. 예. 이게 75% 이래 되는 거예요. 이쪽 가면 90% 되는 거예요. 네, 석탄. 암석입니다, 석탄도. 유기태적물. 따라서 유기태저감. 유기태저감. 예. 그 다음에 소금도 암석입니다. 정발암입니다. 정발암. 예. 정발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석유하고 석탄은 지구과학 전체에서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석을 이해하면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그 석유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면 세일, 따라서 세일, 사음. 예. 그 두 가지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가 봤을 때는 이 과정이에요. 다시 되풀이하지만 이 이상 대단한 거예요. 흙을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흙이 됐다가 그 다음에 암석이 되는 과정은 모래가 이제 교결할 때 교결 물질이 역시 CaCO3, 탄산칼슘.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덩어리도 가봅시다. 네. 와, 이거 뭐 지우기 좀 그런데. 좋아요. 이거 뭐 지읍시다. 그래서 중요한 먼저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플룸 구조 이론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플룸 이론을. 자, 빨리 한번 그려보세요. 플룸 이론. 예. 판구조론보다 플룸 이론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판구조를 넘어가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조금 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외핵을 그려주세요. 외핵을. 그러니까 외핵을.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외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내핵이 있죠. 플룸 구조 간단해요. 오히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아시아 대륙이 있다 합시다. 아시아 대륙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요. 자, 됐어요. 오케이. 자, 빨리. 플룸은 뭐냐 하면요. 판구조론하고 플룸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플룸 이론, 판구조론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표에서부터 한 200km, 그 정도 연약권까지 해갖고, 그거 특히 100km쯤 되는 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밑에 외핵, 내핵 그쪽하고 연관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껍데기가 하는 이론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어쨌든 지구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을 봤을 때는 외핵하고 링크를 씌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외핵은
액체잖아요. 엄청 유동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먼저 판구조론에서 보면 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판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껍질이 해양판이라 돼. 이 바다이잖아요, 전부 다. 요 육지고. 자, 적을게 빨리. 아시아, 아프리카.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태평양판이잖아요.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 밑으로 들어가요. 자,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섭입입니다. 서브딕션, 섭입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개념이요. 네. 자, 근데 야가 계속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700km까지 들어간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700km까지. 엄청나잖아요. 근데 왜 700km까지일까? 760km, 700km까지일까? 자, 그 모든 답은 여기 있어요. 또 670, 700 요거 있죠. 페이지가 다른 거가 있는 거예요. 요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요 700km 해당되는 데를 여러분들 점선을 쭉 한번 그려줘 보세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빨리 합시다. 네. 자, 시간 없어요. 오케이.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해양판이, 자, 해양판이 왜 안으로 들어갈까요? 자, 뭐, 항상 하지만, 대륙판은 주로 뭘로 되어 있어요? 하강암 밀도. 2.6g per 세제곱. 자, 그럼 뭐, 2.6g이요? 하강암이 무겁다 해도 물보다 3배도 안 돼요. 무지하게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히말라야가 높은 거예요. 2.6g이요. 그 다음에 야들은, 해양판은 얼마? 해양판은 뭘로 돼 있죠? 현무암 위주로요. 현무암. 그 밑에는 뭘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답이 있잖아. 밑에 뭐가 있죠? 이게 뭐죠? 반려암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반려암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 현무암, 이쪽 반려암. 그게 이게 반려암 비중이에요, 사실은. 반려암 얼마냐 하면 2.9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가벼운 거 하나 들어가요. 쭉쭉쭉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 잘 보세요. 실제로 여기 한 110km쯤 들어가면, 이게 사실은 여우의 바닷물 있잖아. 이것도 그래줘야 되지. 그걸 잘 그래줘야 뭐, 여우에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포함한 것들이 들어가서, 물이 100km쯤에서는 이 증발을 해요. 쫙 하면서 그게, 물이 들어가면 이 마그마가, 그러니까 멘털이, 이 고체인데, 물이 들어가면 부분 용융이 된다 그랬잖아요. 부분 용융되면 그것은 또 올라와요. 호상 열도 같은 것들이 그래 되는데.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와갖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핫도그처럼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이 밑으로 670km, 이게 670km입니다. 670km 이 밑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쌓여요. 수천만 년 동안 쌓일 수 있어요. 쌓이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쪽 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쪽 판도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갖고, 여도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그러면, 야들이 자꾸 쌓이고 온도가 낮고 무거워지는 물질이 돼요. 그럼 어떻게 잘 들었어요? 분막을 해요. 컬렉팅을 해요. 어디로? 야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떨어져요. 어디? 외곽으로. 이게 이제 이 플룸시오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수천만 년 이상 걸리는 과정들입니다. 이게, 지진파로서 이게 지금 증거들이 잡히고 있어요. 지진파로 최근에 이론 잡히고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면 이 전체가 뭐랬죠? 외핵이. 액체잖아요. 액체에다 뭐 붕 던져보세요. 울렁울렁 할 거 아니에요, 간단히. 그러면 이쪽에서 푹 하니까 저쪽에 툭 튀어나와야 되잖아. 어디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이어서 나와요, 이어서. 실제로 그래요. 이게 그 유명한 아프리카 슈퍼플룸입니다. 이게 이름이 아프리카 슈퍼 플룸. 상승 플룸입니다. 슈퍼 상승 플룸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나오면 이 대륙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게, 이렇게 금이 가겠죠? 요 금이 생기면 어디죠?
그게 그 유명한 동아프리카 대지부대죠. 예, 에집트, 예. 동아프리카 대열곡대. 알죠? 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홍해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홍해는 완전히 더 벌어져가 바닷물이 들어와 바다가 돼버린 거죠. 바로 저기 왜냐면 슈퍼플룸이 올라오니까 뜨거운 게 올라오니까 이 대륙이 이렇게 쩍 갈라지겠죠. 바로 그 현상이에요. 예.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라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디냐면, 이거 툭 해갖고 이쪽으로 또 야가 또 올라가요. 이쪽에 또 슈퍼플룸이 생겼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 태평양, 남태평양 슈퍼플룸이에요. 태평양 슈퍼플룸이에요. 상승플룸입니다. 상승. 예, 그래서 생긴 게 뭐죠? 그 유명한 하와이예요. 예, 열점화산. 그래서 생긴 게 하와이. 그 다음에 타이티선이요.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더 중요한 현상이 있어요. 이 슈퍼플룸 이론에서. 왜냐하면 이 외핵에서 간단하게 한 점으로 해갖고 끊임없이 이렇게 올려 보내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죠? 그 유명한, 예, 대서양 해저 산맥. 예. 이게 바로 대서양 해저 산맥. 예. 이거 철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쪽. 예.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대서양 해저 산맥이 얼마나 어떤 형태냐면요. 여기 한번 그려줄게요. 모식도를. 그냥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이, 그러니까 대서양 쪽으로 봅시다. 예. 이제 판기하가 분리돼서 이거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대서양이 언제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그러니까, 폐렴기 때 2억 5천만 주 모여갖고 판기가 생겼다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운명은 태평양 운명하고 아주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태평양은, 적으세요. 태평양 언제 생겼냐 하면, 6억 년 전에 생겼어요. 태평양은. 세상에. 6억 년 전에 생겨갖고, 최고 전성기가 언제냐면 3억 년 전이었어요, 지금부터. 네. 3억 년 됐을 때, 그때 판기가 있을 그 무렵인데, 이 지구의 반 이상의 태평양이 있어요. 그걸 판살레시아라고 그래요. 따라서 판살레시아. 네, 판탈레시아. 예, 그게 누구야? 백연애가 이름 지은 거요. 판기아, 판탈레시아, 백연애가 다 이름 지은 겁니다. 대륙에서. 그래 됐는데, 이때부터 3억 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줄어들기 시작해요, 태평양은. 지금부터 3억 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갖고, 앞으로 몇 억 년 후면 태평양이 사라지느냐 하면요, 2억 년 후면 사라집니다. 에이, 그 위대한 태평양이. 예. 그래서, 태평양 나이는 몇 억 년이죠? 3억. 8억 년, 예, 8억 년이라고 없어. 요게 3억 년 동안 그거. 그 다음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다시 요 3억 년. 자, 3억 년은 또 현재죠. 잘 따라오세요. 앞으로 2억 년이니까 어떻게 되죠? 예, 8억 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태평양은 8억 년, 태평양 일생이 8억 년 정도였어요. 그 영원할 것 같았는데, 참 무상하다. 말 되나, 이게? 태평양은 무상하다는 게 말이 되나? 그 정도는 돼야지. 45억 년 정도, 137년 하겠다는 사람들은, 태평양 무상하다. 네, 8억 년밖에 못 살아요, 8억 년. 세상에. 벌써 그러니까 몇 억 년 살았어요? 6억 년 산 거야. 자, 그럼 먼저 굉장히 중요해. 태평양은 어떻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태평양. 그 다음에 대서양은 어떤지 하면 3억 년 전부터 태평양이 줄어들기 시작한 때부터 대서양은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3억 년 동안 손톱 자라는 걸 하면 대서양 길이가 나와요. 세상에. 판기조론이 완전히 너무 명쾌한 이론이에요. 정확하게. 그 내가 지난번에 사이트에 올려놨잖아요. 예. 손톱 자르는 길이로, 정확히 몇 억 년, 2억 년을 이으면 대서양 길이가 그대로 나와요. 대서양 폭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예. 그래서 태평양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대서양은 늘어나고 있다. 예. 바톤 터치 3억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그러면 지금 대서양, 지금 3억년 동안 커진 대서양, 그게 이제 판게아 분리에서부터 가게 됩니다. 바로 잘 들었어요. 그 모든 출발점이 그걸 원인을 제공해 준 게 수프플럼이에요. 그 수프플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프플럼이 올라와갖고 판게아 같으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러한 대륙 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적으로 이거 그냥 그려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외핵에서 수프플럼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판게아예요. 판게아. 이게 열을 받으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지든지 이게 금이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이 가서 이게 소위 말 쪼개지는 거예요. 대륙 이동이라는 게, 대륙 분열이라는 게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버너 불 붙이잖아요. 밑에서. 붙이면 어떻게 돼서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명한 윌슨 사이클이에요. 윌슨 사이클 개념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시간이 7시간 걸리면 나머지 3시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 포기한 사람은 나머지 뒤에 깊이 이해 못해요. 그때는 익숙한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어보면 몰라요. 설명해보라면 설명 못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익숙한 거하고 이해하는 건 달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이게 간단하죠? 뭐냐면 이 대륙이 판게아가 한 덩어리잖아요. 판때기잖아, 한 덩어리. 이게 쪼개졌잖아, 대륙 분열. 그래서 지금 같은 6개, 5대양, 6대주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저 페른기 때는 다 모여졌어요. 다 모여서 한 덩어리였어요. 남쪽에 곤도와나, 북쪽에 판게아 두 대륙이 있었잖아요. 붙어서 있었어요. 바다는 딱 하나, 판탈레시아, 태평양, 그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프플럼이 푹 하고 올라 판때기를 쭉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면서 바닷물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들어오면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왜? 계속 올라오니까 멀어지잖아요. 이게 대륙 이동이요. 다른 게 아니고. 바다가 점점 늘어져. 얼마나 늘린다? 손톱 크기 자라는 속도로. 매년.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2, 3억 년 지나봤어요. 그거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올라왔는데, 좀 잘 그릴게요.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재밌고,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인데, 정확히 맞아요. 여기서 번업을 붙이는 거예요. 쭉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게 쪼개진 거예요. 간단히 쪼개진 거예요. 그때는 한 선이겠지 뭐. 진짜 쪼매는 선이었는데 이렇게 쪼개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바다가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바다가. 됐죠? 바다가 자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게 대서양이 된 거예요. 근데 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자랐는데 여기에 마그마가 굳어졌잖아요. 계속. 마그마를 해갖고 지자기로 다 측정해봤더니 가장 젊은 게 어디겠어요? 요거고. 가장 나이 든 게 어디겠어요? 이쪽이지. 그래서 재봤더니 진짜 기가 막힌 자료가 있어요. 한 책에서 그 설명하는데 뭐냐면 이쪽에 태평양 있잖아요. 태평양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일본 해구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태평양판이잖아요. 그럼 태평양 밑에 이 현무암, 이 해양판에 나이를 잴 수 있잖아요. 나이를 지금 그게 60년부터 많이 했어요. 챌린저호가 가갖고 해양 탐사가 시추를 했어요. 전부 다 드릴 박아갖고 암석 빼내왔어요. 그냥 쟀어요. 그대로. 방사선 동위원소 해갖고.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했더니 놀랍게도 자, 이거 일본이고 이거 미국이고 이쪽이 남미인데 예를 들면 자, 그랬어요. 나이가 어디서부터 나이가 오래됐겠어요? 이쪽에 일본 해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네. 일본 해구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쪽이 가장 나이가 많아요. 쟀더니 이거 언제인지 알아요? 네. 이쪽이 바로 트라이 아이스기부터. 그 다음 이거는 백아기, 전기 백아기, 후기 백아기, 그 다음에 쥐라기, 그 다음에 신생대, 예, 팔레오기, 뭐 마요, 이게 쭉 진짜 교과서적으로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꼼짝 못해. 그래서 알았는 거예요. 해양판이 키끗해야 2억 년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된 거예요. 측정 결과. 예. 대서양에서는 더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양쪽으로 완전히 대책이당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당연히 요렇게 했으니까 교과서적으로. 네. 그래서 판구조는 재밌어요. 네. 네. 참 명쾌하고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그러면 대서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서양 간단 도식으로 그리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이쪽에 북미가 있고 이쪽에 남미가 있다 합시다. 아주 간단한 모식도입니다. 간단한 모식도고. 자, 이쪽 유럽이 있다 합시다. 유럽이 있고, 자, 이쪽에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예, 이게
북미, 이게 남미랍시다. 예. 실제로 대서양 한가운데 있어요. 대서양 한가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대서양 해저 산맥이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잘 그리셔야 됩니다. 요걸 단면을 요렇게, 이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바닷물 빼고 그 찍은 그 모식도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변환 단층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자, 핵심이 요걸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단면을 봤더니 놀랍게도 제주도 한라산, 백목도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폭이 얼마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름입니다. 이거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13에서 48km쯤 돼요. 백선 천지가 몇 킬로쯤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륙 강도. 이렇게 돼 있고, 이 높이가 심지어 높은 데는 3,000km쯤 돼요. 그래, 3km, 3,000m쯤 돼요, 산이. 그 1km에서 3km쯤 돼요. 대서양. 이게 대서양하고 전 지구에 있는, 그러니까 태평양에도 있고 인도양에도 다 있어요. 다 연결하면 이 해저 산맥이 7만 킬로나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상상하셔야 되느냐면요. 판구전은 요거 하나만 상상하시면 판구전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만한, 그러니까 적어도 10km, 한 20km, 그러니까 범람을 하는 이 구멍이 20km쯤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이가 지구 전체 하니까 7만 킬로 되는 거예요. 그 면적 다 해봤어요. 한 대륙 면적만 할 거예요. 그 많은 이 산맥에서 용 마그마가 쭉, 현무암 마그마가 범람을 한 거예요. 현무암이니까 어떠죠? 또 이거 현무암 보세요. 다시 나오죠. 현무암이 점성이 어떠죠? 이쪽은 점성이 낮죠? 점성이 그러니까 물처럼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됐겠어요?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하고 쑥 이렇게 쑥 정확히 이렇게 됐어요. 정확히. 그래서 대서양 단면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대서양 단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쪽도 끄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제 밀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거대한 지구적인 현상인가. 판구전론이 여기서 이것을 추론. 이게 뭐냐면 바로 그 해저 확장설이잖아요. 따라서 해저 확장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잡으세요. 야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참 이게 간단찮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서 마그마가 올라오잖아요. 2억년 동안 계속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네. 마그마 올라와서 야 마그마가 뭐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무암 대지가 되잖아요. 그럼 굳어져 있잖아. 됐죠? 자, 요거 이해하면 판이 자란다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계속 올라와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100만 년 전에 요까지 현무암이 덮였다. 1000만 년 전에 여기까지 덮이겠죠? 굳어져 갖고. 네, 1억 년 되면 여기까지 되겠죠? 2억 년 되면 여기까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이렇게 된 게 뭐가 된다? 이게 바로 해양판이 되는 거예요. 해양판 중에, 그렇지, 해양판이 되는 거예요. 해양판 두께가 얼마나 그랬죠? 5km. 됐죠. 그 밑에는 암석분이 그대로 있어요. 또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이 해양판을, 이 단면을 봤더니 지난번에 했던 지난 시간에 또 오피올라이트, 한다서 오피올라이트. 네, 오피올라이트 구조를 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각이, 이게 나중에 변동이 돼 육지로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 구조가, 유수화 지역, 그린랜드도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네, 너무 선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각 변동에서 이 쪼가리들이 대륙 한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 지각 변동 심할 경우에. 그래서 대륙 한가운데에 해양 지판이 남아있는 걸 오피올라이트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판이, 도대체 기원이 뭔가 추적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오피올라이트 구조 보면 뭐가 나오죠? 맨 위에. 예. 석회암, 묻고 더 들어가면서 석회암 맨 위에요, 항상. 이것도 보세요. 석회암 위에 있잖아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석회암 있고, 그 다음에 이암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다 했잖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처터. 자, 따라서 처터. 와, 처터. 맞아, 처터 놓치고 갈 뻔했네. 세상에. 자, 호주 간 사람들. 작년, 2년 전에 호주 3번 갔잖아. 내가 호주 가서 가장 많이 읊었던 단어가 뭐였죠? 자, 따라서 처터. 처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호주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터를 이해해야 돼요. 바로 그 처터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규질연리요. 따라서 규질연리. 예, 바로 이제 연결되네. 이 전부 다 연결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잘 있네. 바로 진짜 가슴 뜨거워요. 나 이걸 적는 순간에 규질연리요. 이제
의문의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자, 호주에 가서 여러분 처트 본 거, 홍창 못 됐어요. 그거 한번 묘사해 보세요. 내가 그걸 보고 요게 처트라고 지적했는 것만 해도 아마 한 10분은 넘을 거예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 사진 찍은 것도 맞아. 이게 처트라고. 근데 처트가 왜 중요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호주에 가면 처트는 항상 뭐하고 같이 나오냐면 BIF, 밴디드 아이언 포메이션하고 같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뚫혔는데 자보세요. 처트는 정확히 뭐냐면 잘 뜨세요. 규질연리하고 관계 있는데 이 규질연리는 90%가 뭘로 되어 있나 하면 SiO2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90%.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주로 뭘로 되어 있나 하면요. 이 규질연리가 도대체 뭐가 해주느냐, 규질연리를 만들어주는 그 소스가 뭐냐면요. 방산충, 라디에이션, 방산충하고 규조류입니다. 규조류. 이게 뭐냐면 단세포 조류입니다. 조류 알아요? 새 종류가 아니고 조류. 미역, 다시마 같은 거요. 예. 근데 단세포 조류, 규조토. 규조토가 엄청 많아요. 예, 규조류인데, 이게 어디에 많이 침전이 되느냐 하면요. 남극 이런 데 침전이 많이 돼요. 남극에 용성류가 올라오면 그 밑에 갈래등이 많이 올라와요. 그쪽에 규조토가 굉장히 많아요. 적도지방에는 방상충에서 이 규질연리가 생겨요. 자, 오케이. 그럼 규질연리가 뭐냐 이거요. 이 출발이. 가장 헷갈렸던 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석회암은 오케이 이해되는데 바로 이 규질연리가 결국 들어요. 이거 관계 있어요, 바로. 그럼 처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가서 굉장히 결이 곱고 단단했잖아. 처트 무지하게 단단해. 그러면 이게 석회암, SiO2라는데 그건 책에 다 나와요. 그럼 그 SiO2 출처 근원이 어디 있냐고요. 자, 근원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따랐어요. 모든 길은 보행 반응으로 통한다. 모든 길은 보행 반응으로 통한다. 찾아봤어요. SiO2 있는가. 아, 이거 다 치워버렸네. 이거 나오는 수식에서. 이 분자식을 써야 돼요. 분자식에, 자, 지금 썼는 식에서 SiO2 찾아봐요. 예. 아까 바로 이거 치우면 안 되는데, 진짜. 요거도 있네. 요거 남아있네. 요거 남아있네. 아니, 자, 핵심이 뭐냐면요. 이 반응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적었던 장석 분해되는 거 보세요. 장석 분해된 네 분자의 SiO2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빗물에 쓸려 들어가서 대양으로 가서 그 분자예요, 분자. 그 분자를, SiO2 분자를 누가? 단세포, 단세포요. 마이크로오다요. 100마이크로오다는 이 단세포들이 그 분자들을 자기 외피로 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규조류 같은 그 단세포, 규조생물 단세포가 자기 그 외 껍질을 잡으세요. 산호, 조개, 귤 같은 거는 탄산칼슘을 껍질로 하는데 규조하고 방상충은 뭘 하느냐면 SiO2 석영 입자를 껍질로 삼아요. 가들이 들어가고 뭐냐면 바로 석질, 그러니까 규질연리를 만들고 그것들이 압력을 받아서 된 게 바로 처트예요. 됐죠? 처트. 엄청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 분자식에서 이 SiO2 나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면 이쪽 규질연리가 연결이 안 되고 이게 생명의 외피로 간다는 게 연결이 안 되고 처트를 이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처트가 정확히 뭐냐면요. 생물학적 퇴적암입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퇴적암. 예, 놀라워요. 퇴적암이에요, 처트가. 세상에. 나 충격받았어요. 좀 제발 충격 좀 받아요, 공부하면서. 아니, 호주에 간 분들은 그걸 좀 느낌을 알 거예요. 예. 이용민 선생님 어떻습니까? 호주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자, 이게 처트라 하고 내가 이게 해가 찍은 사진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걸 외쳤는지, 여러분들 그걸 모를 거야. 왜냐하면 처트 같은 강한 구조 속에, 자, 이게 장난 아닙니다. 바로 시아노박테리아가 도대체 몇 년 전부터 출현했는데 이게 고생물학계 핫 이슈입니다. 그게 35억 년에 출현했다고 했는데 그거의 근거가 뭐냐면 어디라면 처트 구조 속에. 처트 구조 속에 이 단단한, 이걸 내려놔, 이게 야가, SiO2, 야. 이 단단한 이 속에 소위 말해서 시아노박테리아의 외피,
세포막에 있는 스텔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일종의 스테론, 그 세포 벽에 있는 인지질 구조에 있는 그 바이오 마크가 바로 첫 이 속에, 바로 이 속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단단한 구조 속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30억 년 지나도 그 구조가 남아있을 거고 분자 바이오 마크로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아주 그 한 획을 끈 연구였어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이 35억 년 이게 맞나 틀린 이거하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시아노박테리아가 35억 년에 존재했을 거라고 한 연구 결과 결정 한타를 날린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셔터 속에 시아노박테리아 세포 벽에 있는 인지질 막에 있는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만 있는 고유한 인지질 막의 구성 요소를 셔터 속에서 분자 흔적을 찾아낸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가능한 게 셔터가 바로 뭐다? 예, 생물학적 태제감이 있다면 가능하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분자 상태로 SiO2 나오는 걸 봐야 되잖아요. 어디서 나왔죠? 바로 흙이 될 때 나왔잖아요. 장석이 고령토로 바뀔 때 나왔잖아요. 그 빗물에 섞여 들어가면 바닷물 속에 SiO2 가루가 들어가잖아요. 예. 놀랍잖아요. 참으로 놀랍잖아요. 예, 이제 막 채증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갈증이 생겨야 돼. 답답해야 돼. 자, 공부의 비결은 답답합니다. 적으세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들 내가 원래 게시판 올려놨는 거에 대해 답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난 첫째 그런 게시판에 뭘 답을 요구하는 거, 뭐 이런 걸 찾고 싶다 올리는 사람 그런 거 올리면 굉장히 화가 나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미리 말,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보배가 생겼는데 그걸 보배를 버리는 거야. 학생 계속 답답해 하세요. 네, 그럼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답답해 하세요. 그걸 많은 사람한테 섣불리 그거 구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공부하는 방법 아니야. 망치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답답해야 돼요. 우리가 70명이 가서 그때도 내가 요 부분이 명쾌하지 않았어요. 계속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생물적 태제감이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해보세요. 간단치 않잖아요. 칼슘은 느낌이 발음만 해도 이렇게 좀 물렁물렁할 것 같고 석회 한 만지면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지러지고 이러니까 이게 생명의 외피가 될 수 있다 느껴지는데 그 단단한 모래, 차돌, 내가 어릴 때부터 만든 그 차돌이 어떻게 생명의 외피가 되느냐 깜깜깜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깜깜함을 한번 느껴봤어요? 그걸 느껴보셔야 이 공부가 가슴에 확 오고 막 어떤 눈물이 쏟아져요. 이해를 하고 나서. 답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박자세에는 앞으로 뭘 해석해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책 이렇게 알려달라든지 올리면 안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끝까지 답답해 하시라는 거야. 끝까지 답답해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꽉 차있다가 폭발을 할 때가 있어요. 다 이해 딱 되는 순간 폭발을 하면서 그때 진짜 학문의 즐거움, 진짜 학문이 위대하고 즐겁다는 걸 알아요. 그걸 가르쳐주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하면 우리가 70명, 24명을 인솔해 가갖고 그걸 계속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건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 SiO2가 생명의 외피까지 될 수 있는가, 외피를 된다 쳐더라도 어느 과정에서 분자 상태의 SiO2가 나오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그냥 대충 분자식을 안 하고 공부했으면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impossible. 못해요. 이제 아시겠죠? 익숙한 거하고 이해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철저히 그걸 다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반이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것도 다시 한 번 보세요. 이거 간단한 그림 같지만은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나갈게요. 요 연결해서. 그러니까 흙이 뭐냐고 제대로 한번 답답해 본 사람은 오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해 보질 않은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나는 이거 처음 알았을 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공부는. 이렇게. 저기 찍읍시다. 좋아요. 자, 그래서 자, 대륙 이동
자, 이제 요 판구조로, 그러니까 플룸 시월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대륙 이동은 뭐냐면, 요 위에 이야기들이요. 그럼 요 한 그림 그려볼게요. 예. 자, 빨리 그려보세요. 예. 자, 어떻게 되면 아주 그 그림 하나로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 그림, 예. 판구처럼 그림이 교과서에 흔해요. 모든 교과서에 흔한데,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 그림들이. 자, 요렇게. 해양판이 대륙판을 섭입해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중앙 해령에서, 중앙 산맥에서 마그마가 분출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이렇게 섭입돼 들어가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걸 입체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입체로 그리면 이렇게. 자, 입체로 잘 그리셔야 돼요, 입체로. 자기가 그림으로 표현 못한 지식은 지질학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림으로 다 표시해 주세요. 요렇게 되면서, 야, 요렇게. 입체로, 요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앙 해령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도 만약에 한 예를 들면 이쪽 가서 이쪽 지각에서 또 이런 방향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중앙 해령이,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 판이 있고, 이 판이 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 판이. 그 입체로 그려주셔야 돼요. 약간 볼륨감 있게, 요렇게 말려 들어가는 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그 다음 여기서 또 뭐 이렇게 해갖고, 또 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벌어지는 판이 있어요. 중앙 해령입니다. 이렇게 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보세요. 재밌어요. 야가 이렇게 쫙쫙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렇게 되고 하면, 그럼 야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왔어. 예를 들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다음 여기는 또 섭입대 들어가죠. 입체로 보면. 섭입 엄청 중요합니다. 서브딕션.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이 판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판에서, 자, 저것이 중요합니다. 자, 판의 세 가지. 판의 경계로서 세 가지 나눠주는 게,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겠죠. 왜? 여기서 마그마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니까요. 예. 요런 판을 뭐라 그러죠? 벌어지니까요. 발산. 예. 발산. 이게 발산판입니다. 발산판 경계. 예. 자, 그 다음에 이 판 입장에서 보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이 판은 일로 가니까네. 자, 이 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로 들어가죠? 일로 들어가잖아. 이 판은. 섭입대 들어간 판은 뭐냐면 수렴판이 돼요. 자, 판이 세 가지 있어요. 수렴판, 발산판, 단청, 변환판. 변환, 단청판 세 가지 있어요. 변환, 단청판, 수렴판, 확산판은, 발산판은 이해가 되는데, 변환, 단청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변환, 단청판 어디 생기느냐 하면, 이쪽에 이 판이 일로 확산하잖아요. 이 양쪽이 확산, 이게 확산판이요. 오케이? 확산판이고, 이쪽 갔다 일로 들어가니까 이 판은 이쪽에서는 수렴판이 되죠. 수렴이 되고, 이거 확산이 돼요. 확산, 네, 발산판. 발산이라고 봤어요. 발산판 경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요 경계, 이 선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 선. 여기에 단청선이 있어요, 단청선. 이 선. 이 선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수렴하죠. 그러면 이쪽 판의 입장에서 뭐 어떤 이렇게 발산을 하죠. 됐죠? 네. 그러니까, 행단력을 받게 되죠. 네, 여기도 하산은 안 일어나는데 지진은 일어나요. 중요해요. 하산은 안 일어나요. 지진은 일어나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뭐죠?
변환 단층판이에요. 단층 경계. 변환 단층 경계라서요. 판 경계. 네. 세 가지 판이 있어요. 세 가지 판의 그 형태가 있어요. 수렴판, 섭입돼가는 수렴판. 그 다음에 중앙해령에서 확산돼가는 발산판. 그 다음에 두 판이 서로 엇갈려 나갈 때 그 단층이 생기죠. 그래서 변환 단층판. 따라서 변환 단층판. 변환 단층판. 그게 이제 지표면에 올라오면 뭐가 되느냐 하면 산 안드레아 단층대처럼 우리 봤잖아요. 비행기에서 산 안드레아 단층판처럼 일어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이게 바다 속에 있잖아요. 대서양 중앙 해령이. 그 만약 이게 육지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가 왜 그렇게 지질적으로 재밌느냐 하면 놀라운 풍광이 많이 나면 이 대서양 해령이 바다 밑에 있는 거 아니고 여기서는 바다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바다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보면 나와요. 이 벌어지는 게 보여요. 대서양 중앙 해령이 바다 위로 올라오는 게 바로 아이슬란드예요. 아이슬란드. 나중에 박자세 한 몇 년 후에 아이슬란드 한 가야지. 지질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이슬란드 가면 공부할 거 아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 네. 자, 그 다음에, 어이구, 큰일 났다. 자, 중요한 거 한두 그림 하고 끝낼게요. 진짜 전체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판구조론 이렇게 하면서 지구적으로 쭉 연결되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뭐냐 하면, 지구 전체 지구학에서, 이제 조금만 더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거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면밀히 봐야 되는 게는, 이게 판이잖아요, 판. 판이면 이게 100kg다, 100kg. 됐어요? 암석권이요. 아까 지었죠? 암석권이요. 그러면 실제로 부가체라는 건 뭐냐면 잘 들었어요. 부가체라는 건 여기에 해저 퇴적물 있잖아요. 해저 퇴적물.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휴질연, 석질연 이런 거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퇴적물들이 있어요. 그게 심지어 몇 킬로까지 될 수도 있어요. 10kg까지는 아닌데 수 킬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가체들이 자 보세요. 요게 물을 함유하고 퇴적물이니까 몰랑몰랑해요. 그러면서 요 바로 밑에 층은 뭐겠어요? 이걸 예를 들어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이렇게 단면 잘랐을 때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빨리 적으세요. 그게 대충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해양판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자, 요 위에 퇴적층. 예. 그 다음에 있는 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보통 2암, 4암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현무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회암도 있고 한데, 현무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무암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발리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비솔도, 가보로 알아야 돼요. 그럼 가보로 밑에는 뭐 있을 것 같아요? 가보로 밑에. 그 다음 멘털이에요, 멘털. 멘털은 뭐죠? 감남암이에요, 감남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장석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 장석이 있어요, 없어요? 박수 오늘 강의 장석 그리 중요하던데. 장석 있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없는 거 있어요, 딱 없는 게 있어요. 이쪽에 하강암이 없어요. 자, 하강암이 뭔지 알아야 되죠? 바로 야들이 없어요, 야들. 예, 리올라이트하고 그라나이트, 현무암하고, 유문암하고 하강암이 없어요. 예, 오케이? 이쪽에 없어요. 장석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장석하고 하강암하고 그 개념 헷갈리면 안 되죠. 딱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쪽에 보세요. 자, 현무암에 장석이 있다는 건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점수를 한번 꺼보세요. 현무암 주로 뭘로 돼 있어요? 이쪽에 장석이 있죠? 이쪽에 뭐죠? 휘석이 있잖아요. 됐죠? 장석 휘석이 돼 있고, 이쪽에 무슨 현무암이 있어요? 없잖아. 자, 이쪽에 그러면 하강암은 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죠. 하강암은 석영, 장석, 밑에 운모. 됐죠? 우리 하강암은 석영, 장석, 이거 앞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비율까지 알 수 있어요. 하강암에, 자, 석영은 얼마? 요소까지.
만약에 여기도 다르죠. 잘 보세요. 이 도표면 내가 요거 선을 끊느냐, 요거 끊느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좌표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퍼센트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제?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 함량에 따라서. 알겠죠? 이게 엄청난 도표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질문 있으면 이걸 그려보세요. 그럼 답이 그냥 나와요. 지금. 오케이. 자, 무슨 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럼 부가체라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부가체 중요합니다. 부가체라는 게, 그러면 자, 여기서 두께가 사실은, 이게 전체 해봤자 요 앞까지가 한 7kg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다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 다음 요 밑에 이게 감남함, 이게 멘털이 얼마죠? 100kg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 덩어리가 이쪽에 갖다 붙어주는 거예요. 이쪽에. 이거 계속 붙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억 년 된다 생각해보세요. 수천만 년 된다 해보세요. 그 일본 열도는 상당한 부분이 이 부가체가 갖다 붙어준 거예요. 물론 심은 있었는데 그 심에다가 이 갖다 붙여준 거예요. 부가체가 형성된 호상열도예요. 호상열도예요. 네. 그 기원은 언제냐면 대략 2500만 년 전에 이쪽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플룸이 올라오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서 동해가 생긴 거예요. 동해 2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500년밖에 안 됐어요. 동해가 생기니까 일본이 갈라져 나왔지. 구조는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예. 네. 자, 요게 이제 부가체, 그래서,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노우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건 뭐 굉장히 어떤 지구 관계되는 책에도 핫 이슈로 다루고 있어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아노박테리아하고 전체 지구를 조망하는데 새로운 뷰 포인트가 생겼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 6억에서 7억 년 전에 엄청나게 지구 전체가 깡그리 동결됐다는 이론이에요. 자, 요즘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어제 KBS 보면서 저도 느꼈는데 아직도 우리는 빙하기입니다. 철저히 하셔야 돼요. 빙하기요, 지구. 왜? 남극대륙, 북극대륙. 북극은 땅이 없어요. 알죠? 남극은 땅이 있는 데서 얼음이 덮여있는 거고, 북극은 땅이 없는데, 북극 밑으로 잠수함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으로 된 대륙이요. 한 대륙이 얼음으로 된 대륙이 있으면 꼭 빙하 시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개념 깨야 돼요. 그리고 지구 역사상 지금이 더운 시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생대 이후로부터 지금은 더운 시기가 아니요. 상당히 추운 시기예요. 빙하기가 그러니까 저기도 한 10,000년 전에 끝났어요. 빙하기 피크가 30,000년 전에 피크로 올랐어요. 어느 정도냐면 와싱턴 DC, 타임스퀘어까지도 그 빙하가 지나간 미국 대륙 반까지로 빙하가 덮었어요.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게 무슨 수십만 년도 아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노볼 이론이 첫 번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깡그리 빙하가 덮일 수 있다는 것은 태양계를 이해해보면 알아요. 액체 상태로 물이 있는 게 이상해요. 깡그리 얼음으로 덮여 있든지, 아니면 아예 물이 하나도 없든지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화성에 물이 있다면 뭐라고 해요? 밑에 안에 무슨 얼음 형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얼음 형태로 있는 거예요. 지구도 지금 얼음 형태의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부러 지금 남아있는데, 지구 전체가 깡그리 얼음으로 덮였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게 언제냐면 6억에서 7억 년 사이에 2번에 걸쳐갖고 지구 전체가 깡그리 얼어붙는 거예요. 그때 온도가 얼마나 하면 추정키로 마이너스 40도요. 빨리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0도. 네. 자, 그러면 이 이론이 이제 처음에 이게 나온 지 꽤 오래된 이론인데 처음에는 만화같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깡그리 얼었다. 그러면 이 이론이 처음에 신중하게 생각 안 했던 근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지구 전체 시스템에서 간단한 추론을 해보면요. 깡그리 얼음으로 엎혀지면 그게 안정 상태예요. 얼음이 녹는 상태로 트랜지션 안 한다고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계에 깡그리 수십억 년 동안 깡그리 얼음을 된 대륙 행성들 있잖아.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구도 깡그리 얼었을 것 같으면 해빙이 안 됐을 거라 본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이 맞아요. 깡그리 얼으면 녹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알베도라는 개념이에요. 알베도라는 개념이 이야기했죠. 태양빛이 얼마나 흡수되는 거예요? 반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구 태양빛이 얼마나 흡수되고 얼마나 반사될 것 같아요? 알베도 얼마? 그렇죠. 30이요. 30이란 말은 태양 에너지 100이 오면 70이 반사돼 가고 30밖에 안 와요. 그럼 뭐 금성은 얼마인 줄 알아요? 알베도가? 태양계에서 알베도 가장 높은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금성이요. 금성은 반사가, 금성이 가장 알베도 높은데 70이, 아니, 금성이 반대, 금성이 70이 알베도가. 예. 그러니까 알베도는 반사하는 정도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로 하나 꽂자가 책을. 반사도죠. 그렇게 반사도 맞아요. 그 반사도, 반사도요. 알베도가 반사도인데, 반사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흡수 못 하죠. 근데 얼음으로 깡그리 하얀 얼음을 덮이면 반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반사 다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동결이 풀릴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 기본 상식이에요. 그 다음 얼음으로, 그래서 다른 행성, 그 위성들도 보면 얼음이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저 슬라이드 보면 그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처음 이론 제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 말이 안 된다. 한 번 더 얼으면 영혼이 얻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달라요. 따라서 지구는 다르다. 지구는 다르다. 네, 이거 하죠. 왜? 네, 네, 이야기했죠. 태양계 전체에서 살아있는 항상 딱 두 군데. 어디? 지구와 이오. 그러니까 전체 지식이 유기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돼요. 지구가 유일하게 활화성을 갖고 있어요. 행성으로서. 자, 화성은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얼음이 빙하가 막을 수 있나요? No, 못 막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something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깡그려야 돼. 이게 최근에 나온 이론입니다. 다 얼으면 자 어떻게 하면 해빙이 돼야 되잖아요. 해빙이 된다는 거예요. 해빙이 되는 걸 이론으로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갑자기 이름 나온다. 그 사람 책이 바로 이번 주 번역돼 나왔어요. 김미선 씨 번역으로 뿌리와 이파리 시리즈로 나왔어요. 내가 좀 책 갖고 오라 그랬더니 자, 이때 소개해주는 책, 이제 그걸 당장 가서 사봐요. 필독서입니다. 나는 이 김미선 씨가 번역한 그걸, 그거 줘봐요. 야, 빠르다. 그래요. 바로 이 책이요. 자, 이게 사진 좀 찍어줘. 예. 그러니까 책은 소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 누구냐 하면, 자, 따서 피터 워더. 예, 피터 워더. 예, 이 책 박사서 필독서입니다. 내가 안 오르죠. 지금 단장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음 주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읽어야 돼. 숙제하는 책이야. 네. 이거 개입 중이에요. 이번 주 오늘 가시자마자 샀어요. 다음. 이게 작년도 김민선 씨가 번역해갖고 번역한 내용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쭉 그 내용 다 읽어봤는데 나오기 전에 이 책을 빨리 번역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던 책이에요. 뭐냐면 이게 바로 고기후학이에요. 지구 대기가 고생대, 적어도 한 5년, 10억 년 이런 과정에서 지구 대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하는 세계적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그 뭐죠? 바로 그 감정의 진화 이야기할 때 공룡으로 가는 시스템하고 포유동으로 가는 시스템의 폐활량 그 이야기했던 그거 이론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이요. 예. 피터 워드. 예. 하여튼 이쪽이 중요합니다. 이 책.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그 미국 그 발표하는 사람들도 이 책 참조를 해야 돼요. 고생태계,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 지구 대기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요거 바로 그 책이에요. 예. 그래. 잘 찍었지? 이거 우리 딱 해갖고 올려놓으세요. 예. 자, 오케이. 그랬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데.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하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산이 그럼 분출을 하면 이산화탄소 내뿜으면 온실효과 있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온실효과. 지구 중력에 이산화탄소 같이 있으니까 온실효과 일어나면 과연 그러면 이걸 해빙할 만한 조건 계산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했더니 이산화탄소 CO2가 0.12기압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정도 지구상에 하산이 일어나는 거 다 계산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했더니 이건 제임스 캐스팅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캐스팅이 이걸 계산했더니 얼마나 나왔냐 하면 400만 년이면 돼요. 400만 년이면 지구상에는 하산에 의해 갖고 지구 대기가 CO2가 0.12기압이 되고 0.12기압쯤 되면 이거 얼음이 녹아요. 계산해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해빙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산 못 막잖아요. 미리 하나 말씀드리는데 태평양에 하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 이거 그려놓으세요. 자, 여기 진짜 중요한 데이터예요. 자, 이 태평양 합시다. 태평양에 산들이 바닷속에 있어요, 바닷속에. 바닷속에 있는 하산 개수. 이게 1만 개나 된대요.
세상에. 자, 1만 개 굴뚝에서 CO2 뿜는 생각 있어요. 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다 속에, 태평양 바다 속에 있는 하산 개수가 10,000개나 넘어요. 높이가 한 1,000m. 계룡산 같은 게 10,00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이 전부 하산이에요, 하산. 이제 됐죠? 네. 그것도 생각 안 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kg짜리가 7만 kg, 그것을 마그마 분출했을 때 얼마나 많은 CO2 나오겠어요? 온갖 종류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하산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빙하, 하산, 철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녹은 거예요. 400만 년 만에 다 녹은 거예요. 물론 태양 에너지 말고는 적도부터 먼저 녹았겠죠. 적도부터 녹기 시작한 거예요. 녹아갖고 점점 극지방으로 다 녹아졌는데 이게 400만 년 만에 딱 다 녹아진 거예요. 오케이. 다 녹고 났는데도, 자, 보세요. 중요한 거. 여기 대기 중에 CO2는 얼마여 있어요, 그대로. 대기 중에 CO2는 0.12%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이 온도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이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에서 얼마? 플러스 60도로 올라가 버려요. 예, 400만 년 사이에 온도 차가 100도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가 공포에 질리는 온도가 몇 도 올라갔는데, 1세기 동안에 뭐 2도, 3도 올라갔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 온도가 해빙 다 됐을 때 이 온도 60도예요. 전 지구적으로. 그러면 뭐가 되겠죠? 엄청난 강우가 쏟아지고 폭풍이 일어나겠죠. 허리케인. 다큐멘터리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허리케인이 일어나요. 허리케인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있어요. 여거에서도 뭐가 있나 하면, 이 완전히 얼었을 때, 그러면 바닷물 전체 깡그리 얼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 다큐멘터리 본 사람은 그걸 그대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북극 전부 다 얼어도 그 밑에 전부 다 바다 있어요. 그 바다 밑에 온도 얼마인지 알아요? 2도. 어제 영하 2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고기들하고 뭐 문어, 불과 사리가 뭐야? 뭐 천국이야, 완전히. 2도, 영하 2도 정도니까 적당한 거야. 야, 참 놀랍더라고요. 실제 찍은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전 지구적으로 빙하가 덮였다 해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더니, 빙하 두께가 1000m 정도까지는 가는데, 여 밑에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여 밑에는 잘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부터. 여 밑에는 산소가 없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심해저에는 산소가 없어요, 원래. 심해저에는, 없고. 지금처럼 극지방이 있고 이렇게 서큘레이션 될 때는 산소가 좀 들어가는데, 원래 심해저에는 산소가 극히 드물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산소 없는 상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소 없는 데서 심해저, 하산 몇 개? 10,000개. 간단하죠? 10,000개 이상 되면 하산에서 분출하는 거예요, 계속. 뭘? 네. 자, 뭐가 오른가 봤어요? 여기에 가장 많은 게 사실은 CO2나 FE, 이가가 나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FE, 그 다음에 CO2, 이거 아는 거 무슨 태평양에서 발견된 스모크 굴뚝 나오잖아요. 그거에 망간, 마그네슘, 칼슘, 철, 뭐, 온갖 것이 농축되잖아요.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완전 막아주고, 온 천재 철입자가 있겠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철입자. 우선 철입자를 따라오세요. 이게 중요해요. 철입자가, 자, 철은 두 가지 있는데, FE 3가가 있고, 기본 상식입니다. 상가는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 있는 거는 무조건 상가입니다. 물 속에도 상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으면 무조건 결합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만이 물 속에 녹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득 수백만 년 동안에 하산 분출에서 가득 녹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그런데 자, 400만 년 후에 이거 어떻게 됐죠? 야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모식도로 그려볼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기가 막혀. 어떻게 됐나 하면, 자, 이게 이제 바다가 있고, 바다는 파란 걸 그려야지. 네. 자, 보세요. 여기 바다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철입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 시아노박테리아 이제 가는 걸 이해할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FE2예요. FE2, 이가. 이게 엄청나게 농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00만 년 후에 이게 몇 도? 플러스 60도 된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플러스 60도. 자, 요거에 또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론. 여러 가지, 지구과학은 여러 가지 기본 정보들을 다 링크해야 돼요. 이 해양 지각이 지금 오면서 5km죠. 이게 초기부터 5km 아니었어요.
최근 이론에 의하면 지구 초기에 해양지각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0억 년, 그러니까 지구 45억 년에서 10억 년 요 초기까지는 12km까지 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해양지각이 해양지각이 초기에는 12km인데 지금은 5km 된 거예요. 5km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 개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바다가 구멍이, 그러니까 물고리가 커졌잖아.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물고리 커진 거예요. 커지고, 그러니까 일로 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대륙이 이렇게 붉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10억 년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다하고 대륙이 이런 양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대륙 속으로도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다하고 이게 높이 차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근데 10억 년 이후에, 이 바다를 담는 그릇이 밑으로 더 내려가 준 거야. 얇아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얇아지니까 물을 많이 담으니까 수면이 밑으로 내려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그래서 육지 평균 고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질문. 바다 위에 육지가 얼마나 높이 있겠어요? 평균해갖고.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예, 익숙한 거하고 이해하는 거 달라요. 그 숫자를 알아야 돼요. 나도 놀랐어요. 850m밖에 안 돼요. 평균해갖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맨날 그랬더니 상황이 더 심각해졌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850m밖에 안 돼, 평균. 바다 위에.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 연결됐냐면, 이게 10억 년 때 그랬다니까, 10억 년 때 됐어야, 예를 들어 이 그림을 조금 더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10억 년쯤 됐어야 대륙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됐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많이 드러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풍화될 입체 면적이 커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얼마죠? 온도 60도.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대륙에서 대규모로 뭐가 온갖 종류 주로 있는 겁니다. 칼슘, 이가, 나트륨 이런 거 이 바다에 막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방법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닷물이 경계선이 잘해야 된다. 경계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이렇게 녹아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언제 잘 기회가 왔어요. 이게 언제 6억 년, 7억 년, 6억 년 전에 깡거리 얼었던 게 2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까지 다 있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죠? 철입자. 이가 철입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거에 생명체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문. 이거 다큐멘터리 명확히 나와요. 다시 이 강의를 듣고, 그 유명한 우주대기행, 그 다큐멘터리 다시 보세요. 바로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자, 뭐냐면 지구대기행이요. 그거 여러분들 3번 정도 봐야 됩니다. 나는 3번 봤어요. 진짜 명품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데서,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철입자가 이렇게까지 이쪽에 대륙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녹아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에 생명체가 있느냐 하면, 그 다큐멘터리 딱 한 종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좀 있었는데 가장 도미넌트 종류가 뭐냐면 바로 시아노박테리아예요. 깡그리 동계라는 그 시기에 살아남은 시아노박테리아 어디 살아남았겠어요? 하산지대 역시. 온천지대예요. 바로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리스란드에 가면 얼음을 덮였는데 온천지대가 있어요. 거기에 과학자들 들어가서 무슨 새로운 항생제 개발한다고 그쪽에 뭐 생명체 추적하는데 갔더니 쫙 얼음 빙울 한가운데 온천이 있어요. 노천탕이 있어요. 거기에 지하열, 마그마에 대표적인 지하열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과학자들이 모욕을 해요. 들어가서. 근데 그거에 보니까 이끼 가득 낀 거야. 바로 시아노박테리아들이에요. 풀미끼들이에요. 가들은 온천지에 살아남아요. 지금 깡그리 얼어도 온천지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가들이 어떻게 돼요? 잡았어요. 이때 나머지 생명체는 다 죽었다 보시면 돼요. 한 7, 8이 다 죽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들만 그러한 온천지대에 남아있던, 극히 일부 남아있던 시아노박테리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일부. 있다 합시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천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 전체 공간을 다 차지하는 대양을.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지구 전체가 파랗게 돼버려요. 바다 전체가 파랗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면 적조 현상 보면 뉴스 보면 바다 전체가 바뀌죠 색깔. 그게 전 지구 대양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야가 뭘 만들어내죠? 엄청 자 이때 태양은 이걸 그리고 있잖아요. 이걸 그리고 있죠. 무기 염료는 무지하게 많죠. 특히 시아노박테리아 생장을 제한하는 요원 중에 뭐가 많냐 하면 바로 철이 들어가야 돼. 비료처럼. 그 다음 뭐냐 하면 인산입니다. 야가 들어가줘야 돼. 야두가 제한 요소예요. 야들이 많이 들어가줘야만 무작위 자라요. 근데 야가 무작위 있어준 거예요. 언제? 역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가 엄청나게 녹아들어온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자, 됐죠. 다 조건 갖춰졌어요. 뭔 조건? 다른 적은 없고, 텅 빈 생태계에 자기 혼자 있고, 그 다음 무기염료 무지하게 있고, 태양에너지 쏟아지고 있고, 온도 60도. CO2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생물학적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CO2 높으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어서 엄청나게 뭘 만들어낸다? 산소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산소하고 누가 결합하죠? 바로 야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Fe2O3가 되고, 야가 먼저 결합해요, 먼저. 철이 깡그리 그냥 수시간 쫙 그냥 해버려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 해주느냐 하면 중요합니다, 이거. 그대로 다 나와요. 두 번째 뭐냐면 망간이 있어요, 망간이 두 번째 결합해줘요. 망간이 쫙 깔려있어요. 망간 단계 알죠? 태평양 밑에 망간 단계. 망간 입자하고 바로 산소가 결합해줘요. 네, 이산화망간이 돼요. 망간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철 퇴적층, FeO2 설이 퇴적층, 거대한 퇴적층 위에 바로 MnO2가 있어요. 이게 어디? 바로 칼라하리 사막에. 다큐멘터리 보시면 그 거대한 칼라하리 사막에 전 지구의 망간 생산의 80%를 거기서 다 해와요. 그게 바로 언제 생성되느냐? 바로 이때 생성됐다는 거예요. 6억 년, 7억 년 전에.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지구 온도가 거의 천문학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100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60도, 마이너스 60도 달라지니까 상상을 초월한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면서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여기에 그동안 제한 조건인 무기 염료가 인산하고 철이 무제한으로 공급돼 준 거예요. 대준 데다가 다른 생태계는 유일하게 시아노박테리아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 끝이잖아요. 폭발적으로 산소를 내뿜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밴디드 아이언 포메이션이 그게 관계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그래서 그때 쭉 하고 산소가 이때 산소가 대량으로 다 하고 잘 들었어요? 지금 곧 끝납니다. 다 하고 다 산화망간 만들어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되면 올라오겠죠. 이때가 언제죠? 6에서 7억 년. 이때가 바로 원생대 말기 고생대 초기로 넘어가잖아요. 5억 4천만 년 고생대 초기로 넘어가잖아요. 이때 비로소 지구상의 대기 중에 산소가 20%, 30%, 아니 20%, 아니 10% 넘어서면서 뭐가 되죠?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언제? 6억 년 전에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잖아요. 바로 에데카르 동물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 이야기의 맥락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야기 스토리에서. 이게 전체 가능하려면 전체 이런 걸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해저에서 하산에서 분출되는 거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요약하면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봐왔던 그러니까 항상 하는 조건이 뭔가를 유념해야 돼요. 화산. 그건 못 말려요. 화산이 왜 있는가? 화산이 왜 존재해요? 지구에서. 지금 오늘 내가 판구들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 때문에 화산이 어디 생기는지 잘 들었어요? 바로 여 들어가면서 자 보세요. 여기 100km쯤 들어가면 여 물이 빠져나오잖아요. 여 섭입돼서 물이 빠져나오면 여기는 원래 여기는 100km 암석층이잖아요. 이걸 고쳐요 기본적으로. 근데 물이 들어감으로 해갖고 부분적으로 멜팅 포인트가 떨어져요. 그래서 부분 용융이 되는 거예요. 100km쯤에서 부분 용융된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 가다져서 마그마 챔버가 생기는 거예요. 마그마 챔버에서 쭉 올라가고 화산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는데 화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화산이 어떻게 생겼죠? 대륙이동이 생겼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구 전체 시스템은 진짜 말 그대로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지구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청산구조.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물질 이동. 좀 물질 이동이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그걸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솔라 시스템에서 물질 이동을 이렇게 하는 천체는 지구밖에 없어요. 네. 철저히 생각했어요. 우리 흔히 익숙한데 너무 익숙해갖고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닐 암스트롱 그 발자국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수억 년 지나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철저하게 생각하면 달이 물질 이동이 안 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지구가 얼마나 물질 이동이 커요. 우리의 삶과 죽음도 단순한 물질 이동이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됐다가 하얀 가루로 끝나잖아요. 끝나갖고 흙 불면 어디로 가요? 흙이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 흙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하고 익숙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된 후에야 지식들이, 고품질 지식들이 돼갖고 그 지식들로 갖고 세상을 다시 볼 때, 그게 이제 박자세가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